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작년 해연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거를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도 좀 잘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일단 작년의 경우는 지금도 물론 이제 코로나의 연장선에 있죠. 그래서 학교를 지금 이제 일정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 근데 작년에는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올해보다 더 힘있죠. 그래서 뭐 개학도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중간고사도 뭐 6월에 치러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사 일정이 막 엉망이 됐던 해였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력도 많이 좀 떨어진 상태여서 작년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려울 만한 선은 아니었고, 또한 작년의 시험 범위도 올해랑 견주어 보면 이렇게 넓은 편이, 시험 범위가 넓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감안하고 좀 이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년 시험 범위예요. 지금 올해 시험 범위는 여기에 지금 3회 1하고 3회 2까지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요거가 빠졌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1단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얘도 문학이기 때문에 지금 1단원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와는 달리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지문과 새로운 작품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좀 보면 거기보다는 조금 쉬웠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일단 작년 거는 쉬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보다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올해의 경우는 문학이 좀 더 늘어난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 외부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파악 능력, 감상 능력,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 안 해도 되죠? 선생님 이거 외부 작품인데 안 해도 되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 외부 작품이. 물론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 보는 작품하고는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외부 작품이 나왔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따지지 않잖아. 선생님 우리가 안 배운 건데 왜 나왔어요? 왜 냈어요? 따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외부 지문, 외부 작품에 대해서 지금 거리낌 없이 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상 실력을 키우는 거는 둘째 문제야. 지금 내신을 준비하면서 외부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키우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아니, 안 돼. 일단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외부 작품, 외부 지문에 대한 것들은 시험 기간이 아닐 때, 내신 준비를 안 할 때, 그럴 때 해야죠. 그럴 때 실력을, 그런 작품을 감상하는 실력을 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부 작품에 대한 것도 물론 작년에는 없었다. 한 문제 있었어, 한 문제. 그것도 막 그 작품의 내용을 감상하는 측면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봤을 법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이따가 그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야. 올해의 중간고사도 그렇고 작년의 중간고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범위가 여기에 해당되거든. 지금 1단원하고 3단원은 모두 문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2단원은 이제 국어지식적인 측면이 큰데, 요 마물대화에서는 화법에 대한 배경 지식, 국어와 관련된 지식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 정확하고, 두 번째 소단원,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가 이따가도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전체가 24문제인데 24문제 중에서 11문제가 문법에 해당했단 말이야. 그만큼이나 문법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더군다나 이번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문법을 지금 2학년, 3학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배운 편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문법을 어렵게 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다시, 문학이 덜 중요하다가 아니야. 문학 중요해. 문학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점수 차이가 어디서 날 수 있냐면 여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안 들여도 여기 안 들여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야. 둘 다 똑같이 중요한데 얘를 15 공부했어. 그럼 얘는 15를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15를 공부하니까 얘는 5를 공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24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 지점이죠. 서술형 문제가 2문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술형 문제는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요. 서술형 문제 어렵게 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를 어렵게 낸다? 그럼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형 문제는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경우가 많다. 바꿔 얘기하면 그냥 이거는 이 작품을 공부해서 학교에서 이거 공부했어. 우리가 학원에서 이런 거 공부했어.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 그래,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서술형. 그렇다 보니까 좀 문장을 어떻게 잘 흐름에 맞게 매끄럽게 쓸 수 있느냐, 요것이 감점 포인트가 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거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다 들어있었어. 그런데 뭐 맞춤법이 틀렸다든지 혹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점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거를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5점. 그 다음에 객관식의 최고 배점은 4.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실제 구체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 아까 전에 이제 외부 작품이 하나 나왔다고 그랬잖아. 얘야 얘. 지금 여기에서 설명했던 거는 역설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절정. 지금 여기에 이 들어있는 작품이 자화상이라는 것과 배웠죠 우리가. 절정이라는 작품인데 이 절정을 보면 역설법 나오잖아. 겨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거기서 이제 역설법 하잖아. 그거를 통해서 이제 보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설법이 나타나는 선택지를 고르는 건데 그 선택지는 다 외부 작품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역설법을 다른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느냐? 요거를 묻는 문제였죠. 요게 이제 외부 지문 하나야.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시험 범위가 조금 더 늘었죠. 지금 문학이 조금 더 강화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학교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물론 온라인 수업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적절하게 학사 일정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 중간고사 문제가 예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에서는 요거 이제 최척전이라는 여기서는 최척전이라는 고전소설을 배우는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는 요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가 왜 좋냐면 지금 이 최척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경향과 다른 모습들이 좀 잘 나타난다.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최척전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 혹은 최척전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게 나타났느냐? 이거를 묻는 것. 이거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2학년, 3학년에 가까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걸 떠나서 좋은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할 때는 문학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3단원 들어가면 뭐 서정갈래라든지 서사갈래 이런 용어들을 배우면서 그 갈래의 특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공부한 내용과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배운 그 작품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그리고 좀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문제였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이 문학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갈래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때 잘 안 묻거든. 얘는 딱 중학교 수준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이 소설 갈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1단원을 통해서는 최측전이라는 고전소설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3단원을 통해서는 돌다리라는 현대소설을 배우게 될 테니 고전소설에 대해서, 현대소설에 대해서, 그리고 소설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에서는 또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학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신 거야. 그냥 설명 없이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입니다. 우리가 뭐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이다. 왜? 간단하지, 이치는. 제가 문제 내지 않아요. 중간고사 문제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냅니다. 그러니 가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들 혹은 다양한 접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어떤 거는 선생님하고 맞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떤 거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기준을 학교 선생님 설명에 두면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자성어 문제, 지금 최측전을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자성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건 다 외우세요. 이게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도 나온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있었는데, 서술형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최측전 공부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문장으로 잘 구현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보면 거기에도 서술형 문제가 있잖아. 그 서술형 문제 실제로 해봐야 돼. 그냥 키워드가 들어갔다, 핵심어만 들어갔다 해서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해설도 보면서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괜히 중요한 것들은 다 써서 내용은 맞았지만 표현이 어색하거나 문법적인 것이 틀려서 감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게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인데 아까 전에 그 2단원에서 두 번째 소단원이 문법단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소단원은 화법과 관련되는 국어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대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막 문제를 못 푼다 그런 건 아니야.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쉬우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 문제를 보면 작년에는 교과서에서 사용된 거기에 있는 사례들을 문제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유형, 그러니까 요 대화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려운 건 그 상황을 학교 선생님이 새롭게 만드는 거야. 교과서에 없는 것으로, 교과서에 없는 상황으로서 선생님께서 새롭게 만들면 그거는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교과서에 나왔던 사례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아마 여기서는 틀리지 않아야 그래도 내신 준비를 했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점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을 학교 선생님이 새로 만들었을 때, 그때가 이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24개의 문제 중에서 서술형 포함해서 24개거든. 그 중에서 11문제가 문법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문법의 유형들을 보면 단순하게 그 개념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결국에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용할 실제 상황에서 문법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도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게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높임법이 쓰였다, 주어진 상황에서 뭐 시간 표현이 쓰였다, 거기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제 주의할 건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이 단어 외에 우리가 문법 용어를 접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공부하면서는 안 봤던 말들인데 막 선택지에는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때의 국어인 거예요.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 딱 여기만 문법을 배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는 우리가 지금 이번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혹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문법 용어들도 활용해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좀 많이 요구가 되는 게 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등급의 차이는 아마 이 문법에서,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등급의 차이는 이 문법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주의가 필요한 거니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지금 특별한 거 없어. 사용 양상이래. 그러니까 높임법에 해당하는 거. 이제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을 테니까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묻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뿐 아니라 그 개념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도 필요한 거고 경험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문법은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다 외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정말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개념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백날 외워봤자 고등학교 문법 문제는 제대로 못 풀어. 아시겠죠? 이렇게 작년 기출문제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요 내용은 보통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2학기 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학기 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요 내용 갖고 문제를 낼 때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지는 않아. 2학기 때 쓰면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를 벌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 해온 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